자, 오늘 비정사 대표 모셔보겠습니다. 네, 10년의 세월을 하이킥으로 날려버린 분입니다. 근황의 아이콘에서 이제는 예능계 고정사냥꾼 배우 최민용 씨입니다. 어서오세요. 예, 어르신님. 앉으시죠? 예, 앉으세요. 앉겠습니다. 어르신이 먼저 앉으세요. 본인 아이디어죠? 그렇죠. 한복과 더불어서 이제 각 나라의 정상님들의 말씀 경청하는 자세로 문방사후 준비하려고 하다가 필기하려고? 간단하게 이제 필기도구, 예, 예. 이제 노트하고 이제 펜. 자기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대표 국민 배우를 꿈꿨었죠. 아직은 아니고요. 언젠가는 대한민국 국민 대표 배우가 될 최민용입니다. 와우! 근데 세월인 적이 전혀 없으세요? 여러분, 저 최민용 씨가 저랑 동갑이에요. 진짜? 저보다 진짜? 저보다 어리신 줄 알았어요. 너무 놀라는 거야. 이 사람은 동면인데 너무 놀라는 거야. 저보다 행이네요. 많으시네요. 리액션 좋고요. 기억 같은 거 있으세요? 잘 안 씻습니다. 안 치면 좋아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씻으면 늙는다고. 너무 많이 씻는 것도 안 좋고요. 또 너무 많은 지나친 화장을 매일같이 하는 것도 안 좋습니다. 저는 카메라 앞에 쓰지 않는 한 저는 메이크업을 절대 안 해요. 누가 카메라 앞에 안 서는데 메이크업을 하려고 남자. 저희도 그래요. 나도 그래요. 나만 그런 줄 알았어. 아니, 10년 동안 작품 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맞아. 이제 뭐 서서히 작품 활동하면서 어떤 세월의 흔적 충분히 추적해 나갈 수 있죠. 자,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자 141의 비정사에 대한 안건, 최민용 씨 안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한 시대라고 하는 이 21세기에 굳이 제가 아날로그를 지향하면서 자연과 동화되는 삶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런 제가 비정상입니까? 아니, 진짜예요? 아, 진짜예요, 진짜. 아니, 진짜. 이분이 활동을 한 10년 안 하셨잖아요. 네. 산에 살았어요, 산에. 산 속에, 그죠? 근데 그게 아마 그 인기가 그 최정상에 계실 때 돌연 갑자기 이제 잠적으라더니 산으로 들어갔어요. 나는 자연인이다 같은 건가요, 그러면? 크게 어떤 산속에 칩거 생활을 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딱 2년이라는 시간은 저한테 자아성찰이라고 하죠. 스스로 나를 돌아보고 앞으로 어떤 삶을 어떻게 그려나갈 것인가.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하고 싶었어요. 아니, 근데 뭐 자성찰을 위해서 들어가셨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웃집과의 다툼 때문에 산으로 들어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좀 자기 포장이 심하신 것 같아요. 층간소음 때문에. 아닙니다. 그것은 계기가 된 거죠. 네. 그 전부터 이게 내가 언제 한번 산에 들어가나.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그렇죠. 그러고 있는 찰나에 위에서 쿵쾅거려가지고 이때다 싶어가지고 딱히 스케줄도 없고. 아니, 어디 산으로 가나요? 산을 간다. 포천시 망영리의 야산에 들어갔었죠. 산호에서 주택 있으신 거죠? 외래어로 이제 컨테이너라고 하죠. 우리말로는 창고? 그냥 컨테이너라고 하시면 됩니다. 외래는 안 하셔도 됩니다. 배에다가 이렇게 외국인이 싣고 가는, 있으니까. 쇼핑하는. 소박하게 와 사셨네요. 그 이냄 창고라고 그래서 창고 안에 또 창고를 제가 지었었죠. 창고 안에다가 그리고 연습 삼아 지은 거기 때문에 훗날 제가 사랑하는 아내와 살 집을 이렇게 꾸밀 때 제 스스로 짓겠다는 생각을 했고 2년 동안 연마를 했죠. 많은 기술들을. 근데 그 많이 쓰셔서. 포크레인, 버스, 배면허 무슨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제가 필요하고 궁금한 것은 일단은 해보자. 배가 없는데 배면허 따서 뭐예요? 배가 있으시죠? 요트가 있다고?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요트 뭐 하우스보트 그 알랑도 물에 뜨기만 하면 그건 배예요. 물에 떠서 내가 노를 젓든 뒤에 모터를 모터를 달든 그건 배예요. 물에 있으니까. 맞아요. 우리 특이하다. 고향에 그 타요 안에 들어가는 그거 있잖아요. 타요 안에 네, 그거 4개 먹어가지고 그 위에 나무 망치로 해가지고 그것도 몇개예요. 불쌍히 전환이네. 그럼 그거 다시고 어디로 가는 거죠?
여자친구분이 웨이크보드 타고 싶다고 하면 그렇죠. 배면허 딴 이유가 최초에 그거였어요. 수상스키. 뭐요? 친구들이 여름만 되면 이제 웨이크보드라고 네. 하잖아요. 이렇게 줄 하나 해가지고 앞에서 보트 이렇게 끌어주면 예, 이렇게 끌려가는 거. 이 끌려가는 느낌이 저는 싫었어요. 그래서 내가 끌고 가자. 끌고 가는 느낌을 갖고 얘들이 싶지. 이렇게 원하고 허구한 날 날만 풀리면은 청평에 가자고 하니까 그럼 얘네들을 끌어주자. 그 알아봤더니 배면허가 있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이왕 따는 거 그러면 1급으로 따자. 저는 인생 자체가 저 하나 잘 되고 저 하나 편하자고 하는 일이 없어요. 네. 보트 있고요. 자 일단 뭐 최근에 그 도시 생활에 지쳐서 자연과 함께 하는 친환경적인 삶을 많은 분들이 꿈꿉니다. 네. 최민용 씨처럼 여러분들이 자연에 산다면 어디에 살고 싶은지 어디 살지 표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이거 어렵다. 내가 자연에서 사는 삶을 선택한다면 농사를 짓고 사는 농촌이냐, 물고기를 잡고 사는 어촌이냐, 산삼과 버섯을 캐는 산촌이냐. 약초를 막 캐고 산에서 버섯 캐고. 그렇죠. 자, 농촌. 하나, 둘, 셋. 역시 기억은 소를 키울 수 있는 곳이. 언제든 잡아 먹어야 되니까. 자 그다음에 어촌. 어촌. 야, 어떻게 이렇게 딱 4명씩 되냐? 그다음에 산촌. 산. 어떻게 됐지? 신기하네. 자, 농촌은 왜? 사실 그 농촌 하게 되면은 배고플 일 많이 없을 것 같아요. 다른 거 하면은 이제 고기 못 잡았으면 배고프고, 근데 이제 매년 시즌마다 나오는 작물이 있기 때문에 안 굶어요. 기오면 굶을까봐 농촌을 못하게. 그리고 뭐 또 뭐 땅이 있잖아요. 땅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동물을 키울 수 있으니까 그리고 사업적으로 이 대중에 잘 될 가능성이 높은 그 돈 버는 걸 생각해. 일할 생각으로. 근데 사실 농촌이라고 하면은 뭐 씨 뿌리고 수확까지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 바로 잡고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못 잡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아무래도 뭐 아니, 잘하면 잡으면 안정성이 있을 수 있잖아. 농촌하면은 날씨가 안 좋아서 뭐가 안 자라고 거기 쳤다가 물에 빠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바로 죽어. 아니면 태풍이 나면은 태풍 나면 어떻게 얘기했잖아. 저녁 뭐 먹을까? 죽으면 끝이야 맨날 말하잖아. 그럼 아니 해본 적이 없어요. 한번 해보고 결정하세요. 왜 그러냐면 쉽지 이게 않다. 낚시는 이게 어려워. 기술이 아니라 이거 어복이 있어야 돼요. 말 그대로 타고나야 돼요. 네. 지고요. 착살로 잡기도 했어요. 네, 물고기 잡고요. 진짜요. 그게 가능해요? 잡혀요? 네네네. 제가 원래 어렸을 때부터 섬에서 살았으니까 문어도 잡고요. 손으로. 진짜? 네. 손으로 잡아요? 그냥 이렇게 하면은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알아서 해 그냥 못 나가요. 이거 붙으니까. 그래도 재밌다. 맞아요. 해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농업 방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그 방학 동안 시골로 가서 농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즐기는 일인지 또 뭐 물고기 잡는 거 막 그렇게 기다릴 필요 없고 바로 옆에 그 살구 나무도 있지 체리 나무도 있지 다 이렇게 있으니까 배고플 때 그거 먹으면서 농업을 하는 게 저도 해봤어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에는 농사하는 게 얼굴이 그 땅을 향하고 뜬은 하늘을 향하고 어려운 자세로 일을 해야 돼요. 여름에 진짜 땀이 비가 내린 듯이 이렇게 힘들어요. 그럼 농촌은 아무것도 안 하고 아니 그냥 물고기 나온 것도 아니고. 아니잖아요. 저 싸우지는 마시고요. 지금 살고 싶은데 얘기하는데 왜 싸워? 사는 게 아니잖아. 왜 비판을 해? 내가 어떻게 살았대? 그래서 예를 들어 저 개인적으로 저 바다 옆에 살아온 사람이니까 저 생선 없이 못 살아요. 근데 저 어촌 가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농사 지을 체질도 아니고 그래서 차라리 산 가서 캘거만 캐고 그거 먹고 뭐 사냥하면 사냥하고 그렇게 하면 편하게 살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저 원래 축구 선수 꿈 접고 나서 꿈이 이렇게 산림 경찰이었어요. 진짜. 네, 왜냐면 이제 어렸을 때 취미가 남들보다 더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냥 버섯 따는 거 되게 좋아했는데 버섯 따러 가면 자격증 있어야 되고 2kg 이상 따면 안 돼요. 근데 당연히 사실 잘하면 2kg 이상 따게 돼요. 그래서 2kg 넘게 땄었어요? 네? 2kg 넘게 그럼 땄었어요? 우리가 거의 매드시트로 버섯 땄어요. 저도 원래 안 돼요. 근데 그래서 산림 경찰 무서웠어요.
걸리면 이제 아빠가 물론 보이면 버리라고 했는데 그래도 항상 그래서 산림 경찰 되고 싶었어요. 근데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는데 우리나라도 이게 문제예요 지금. 산에 오늘 어떤 역할로 나오신 거예요? 모르겠어요. 포천에 유명한 도사님이시죠? 친숙한 얘기들이 많이 들려가지고 그 나라도 법이 있지만 우리나라도 법이 있습니다. 네. 산에 도토리, 잣 불법 채취예요. 해서는 안 돼요. 도토리는 저 다람쥐기 안 보여야 입지라는 돼요. 여유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예 그 임산물을 허가 없이 채취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멧돼지가 자꾸 도시로 내려오는 거예요. 산에 먹을 게 없어요. 이 말씀은 제가 JTBC 여기 와서 내가 꼭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 그거 제가 좋으니까. 제가 그 포천 그 수목원에 제가 누구 저 알아요. 자꾸 이렇게 산에 올라가서 도토리 잡고. 성이 뭐예요? 예? 그분 성이. 박 씨예요. 박씨 아저씨 보시고 계시죠? 절대 그러지 마세요. 저희 뉴스룸의 헤드라인으로 저희 뽑아놓은 여기요? 예. 방송을 통해서 제가 큰 경각심을 이 박씨 아저씨한테 꼭 절대 그러면 안 돼. 맞는 말씀이신 거 버섯 딸 때도 사실은 일부 사람들이 버섯 따고 가지고 가요. 근데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밑에 부분 잘라가지고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야 다시 버섯 생길 수가 있죠. 근데 정말 그 박씨 아저씨 웃긴 게 건물주란 말이에요. 정말 자기 얘기만 하는 건물주인데 건물주인데 네. 도토리 산에 가지고 인삼을 불법 채취하죠. 그 채취한 도토리 갖고 와가지고 그걸 도토리를 씻으려면 물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해요. 그 물을 수목원 공용 화장실 수도를 씁니다. 국민의 세금이거든요. 그죠? 박찬희 씨 너무했네. 건물주가 네. 정말로 다시는 그러지 마세요. 올 가을부터는. 자, 아니 최민혁 씨는 어디 살고 싶으세요? 저는 대산 임수하여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 물이 흐르는데 그 물이 강보다는 이제 바닷물이 흐르면 좋겠다. 네, 저희 어촌이라는 얘기시죠? 어촌에 가까운 뒤에 산이 있는 곳. 아, 근데 그렇게는 안 거기 됩니다. 들어온다고? 그렇게 하면 하나만 저희도 욕심쟁이에요. 그렇게 하죠. 자, 하나만, 세개 중에. 그래서 저는 그 일단은 60대까지는 서해 쪽에 있으려고 하고요. 아, 그런 거 말고요. 어디를 고르시라고요, 세개 중에. 60대고 나발이고. 어촌인가요? 그러니까 어촌 할게요, 어촌. 저희는 저 명백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네, 어촌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주제입니다. 자연과 하나 되는 삶을 꿈꾸는 비전사인가를 보단권을 상정 본격 토론을 시작합니다. 자, 자연 속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은둔자의 삶이나 자연 속의 삶으로 좀 유명한 사람이 된 분들이 있겠죠? 저희는 사실 은둔자의 삶을 대표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탈리아에서 수도사랑 수녀들이에요. 뭐 이탈리아 산 속에 가면 한국에서 그런 암자들 있잖아요. 네네. 저희 똑같은 거 있어요. 저희 에레모라고 하는데 저기 있네요. 저거. 네,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아유, 그냥 보기만 해도 외롭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인생의 목표로 보통 에레모 가서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근데 원래 옛날에는 기도만 했었는데 근데 한 16세기부터 오라이틀라 모라라는 규칙이 생겼어요. 기도하고 너 일해라. 그래서 그때부터 수도원에서 많은 것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탈리아 가면 이렇게 유명한 화장품이나 뭐 와인, 맥주, 향수 대부분 진짜 이렇게 수도원에서 만들었고 진짜. 그리고 옛날에 되게 중요한 일을 했었는데 그 고정, 옛날 책을 커피해가지고 다시 쓰는 거예요. 덕분에 지금 많은 남아있겠군요. 네, 남아있어요. 노동을 해야 된다는 그 규칙 때문에. 그렇죠. 파키스탄도 그 어떤 민족이 있었어요. 수피즘이라는 민족이 옛날에 그분들의 문화가 파키스탄에서 아주 강했는데 금욕주의에 거행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도 칠라라는 게 있었는데 이 칠라가 뭐냐면은 40일 동안 사람 많이 없는 데 가서 혼자서 기도만 하고 밥도 많이 안 먹고 얘기도 안 하고 그렇게 하는 수행이었어요. 근데 어떤 어머님이 자기가 잘못한 게 있어서 자기 집 안에서 무덤을 만들어서 저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칠라를 하려고 40일 동안. 근데 이제 이웃집 사람들이 이분이 안 보이니까 경찰한테 신고를 하고 경찰 집에 찾아왔는데 무덤이 있는 거예요. 열어보니까 안에서 기도하면서 앉아 있었대요. 7일 지났는데 और फिर फावड़े की मदद से हटाई कब्र के ऊपर से और फिर हटा दिया गया लकड़ी का एक तख्ता। शहनाज बीबी कब्र में बैठी थी आराम से कब्र से बाहर निकलने के लिए, लेकिन चिल्ले के लिए जिंदगी दाव पर लगाने वाली जुनूनी औरत 나오라고 했는데 안 나오거든. 그래서 자기 칠라 끝나야만 나간다고 해가지고 안 나오고 근데 억지로 뺐어요 거기서. 개인적인 믿음이니까 또 뭐라 할 수도 없고. What should be
들어봤어? 벌집이? 예, 립밤. 립밤도 있고 네, 핸드로션도 있고 창업자가 이렇게 은둔 생활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분이 원래 뉴욕에서 자랐는데 그 때려치고 메인주로 갔어요. 양봉 키우다가 이거 뭐 돈이 되겠다 해서 사업 시작해가지고 그분도 연봉이 35억 정도 올라왔고 근데 뭐 이만큼 만족하다 했는데 다시 메인주로 숲으로 들어가서 또 들어왔어. 혼자 이렇게 양봉 생활하면서 안타깝게도 뭐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엄청나게 이렇게 은둔 생활자이기도 하고 성공적으로 이렇게 사업 키운 사람 중에 하나예요. 신기하네.